중세 최고의 명약. 금방 죽어가는 사람도 일으켜 세워 살릴 수 있고, 뼈가 부러졌을 때 바르기만 하면 낫고, 또한 신비한 정력제라고도 불리던 약이 있었습니다. 그 약이 바로 1550년대 중세 유럽의 최고의 명약이라고 불리던 무미야입니다. 집집마다 상비약으로 한 병씩 구비해 놓았는데, 감기나 두통 등 가벼운 증세부터 간질 같은 심각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용도에 따라 물약, 가루약, 연고 등 형태가 다양했어요. 가격도 천차만별이었고요. 약이 떨어지면 당장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무미야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미야는 미라를 갈아서 만든 약이었어요. 1893년 영국의 학자 윌리스 버진은 저서 미라를 통해서 만병통치약 무미야가 이집트의 미라를 갈아서 만든 것이란 충격적인 내용을 말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 내장을 제거한 뒤 붕대로 몸을 단단히 싸맸는데, 이때 붕대는 모략 성분과 향신료, 희귀한 허브들이 잔뜩 들어간 특수용액에 담가두었다 사용했습니다. 미라들이 수천 년 동안 썩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붕대가 머금고 있던 모략 성분 때문이었지요. 모략은 이집트와 가까운 동부 아프리카 해안에서만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살균과 정화작용이 탁월했고요. 성경에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가져온 선물 중 한 가지이기도 하지요. 모략의 효능을 알았던 고대 이집트에서는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 미라를 만들 때 모략을 사용해 왔는데, 이 사실이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모략 신드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모략나무가 자라지 않으니 사람들은 모략에 잔뜩 스며있는 붕대는 물론 미라의 시신까지 약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사실 미라를 약으로 사용한 기록은 시간을 거슬러 고대 그리스에서도 발견되지요. AD 40년에서 90년 사이에 활동한 그리스의 의사이자 약학자였던 디오스 코리디스가 미라를 치료약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고, 12세기경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의사 엘마가르 역시 구역질과 간질 등에 미라 가루를 사용했는데 효험이 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무미야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자 모략보다 무미야의 약값이 더 비싸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모략을 바로 음용하지 않고 모략에 스며든 미라를 먹으려고 했던 걸까요? 이집트를 향한 중세 유럽인들의 관심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귀족들이 집을 이집트식으로 꾸몄고, 또 소문난 파티에 가면 장식으로 중앙에 미라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그 시대의 유행이었어요. 미라가 지닌 영혼 불멸의 이미지에 반해서 모략보다 모략이 수천 년간 스며든 미라의 약효가 더 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무미야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미라가 필요했습니다. 해마다 수백 톤이 되는 이집트의 미라들이 유럽으로 수입되었지만 그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미라를 유통해주는 브로커가 생겨났고 도굴과 밀매까지 성행했어요. 심지어 미라 풍습이 있는 이집트 인근 아프리카 북서부 해안의 테네리페 섬을 찾아가 부족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동굴에서 한꺼번에 수백, 수천 개의 미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1564년 무미야의 약효에 이상을 느낀 프랑스 최고의 명의 라퐁테는 당시 가장 큰 미라 거래소를 방문했는데, 부상자나 죄인, 병사한 시신들을 미라로 만들어 이집트 미라인 양 팔아넘기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라퐁테는 곧장 무미야가 지닌 부작용과 문제점을 세상에 알렸어요. 그러나 무미야의 인기는 전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무미야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요. 그러나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300여 년간 유럽 최고의 명약으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